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화순의 한 야산이 이동주택단지 개발 때문에 무단으로 훼손됐습니다. 화순군이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축구장 면적을 훨씬 넘는 숲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화순군 앵남리의 한 야산입니다. 야산의 나무는 베어져 있고 숲풀은 파헤쳐져 있습니다. 야산 곳곳엔 멈춰선 공사 장비와 인부들의 끼니를 해결하고 남은 식기 등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 건축업체가 군의 허가 없이 지난 5월부터 이동식 주택을 짓겠다며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처럼 흙과 돌만 남은 이 길은 원래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풀과 나무로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된 면적은 1만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1.5배 크기에 달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에 나무를 베고 길을 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단으로 훼손된 산은 대부분 한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순군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지난 6월에야 산이 무단으로 훼손된 사실을 파악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비가 한참 움직이면서 작업료를 내고 있고 부지 조성하려고 털을 닦고 있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안 받고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 불법이라는 걸 인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업체는 공사 장비를 철수하지 않은 채 버텼고 주말 새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군은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명령과 별개로 해당 업체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허가 없이 산을 훼손한 경위를 얘기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공직자들의 초과근무 조작 의혹이 광주시에서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초과근무 부정등록 직원 25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시청 직원 가운데 15명은 초과 근무로 지문 등록을 해놓고 사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고 10명은 근무 내역 증빙이 부족해 부당 근무가 의심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초과 근무 등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광주시 각 부서에 요구하고 부정 초과 근무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매주 한 차례씩 불시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가 5년 더 운영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개관 이후 5년밖에 안 된 문화전당의 운영을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할 경우 재원 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국가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절기 입추입니다. 절기상으로는 가을의 길목에 접어들었지만 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광주와 나주에서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전남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이 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번 소나기 비구름 때는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발달하면서 지역별 강수차가 크겠고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강화하자 농어민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요 고객이었던 농수산 제품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3,000평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 하우스에서 파프리카 줄기를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달 말부터 새로운 종묘를 심으면 오는 11월부터는 수확에 들어갈 수 있지만 농민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전체 수확 물량의 절반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되면서 수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시설 투자는 금액이 큰데 요거에 맞는 대체작물 구하기는 힘들고 이거 정부 보조를 바라든가 아니면은 폐업을 하든가. 지난해 전남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 8,9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일본 수출액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농수산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으로 이어지면 지역의 농어가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계호 장관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확대될 경우 일부 신선 채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고, 박진도 농어업 특별위원장 역시 일본이 먹거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파프리카 등 일부 품목은 일본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대체 시장을 찾기 어렵고 일본 수출 물량을 내수용으로 돌릴 경우엔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중화권 중심의 수출 비중을 축소하고 동남아라든가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경영 안전자금과 물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내수 침체에다 수출 여건까지 악화되면서 지역 농어가의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교사노조와 교총, 전교조 등 광주 지역의 4개 교원단체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계기 교육에 앞서 교사들의 긴급 연수를 광주시 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계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 개인의 편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제 침략의 원인과 피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편성해 가급적 많은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와는 달리 이번 마스터즈 수영대회는 알짜배기 수영축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가족들이 돈을 내고 대회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직위원회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마스터즈 수영대회에 참가한 이탈리아 수구팀 자매가 경기장으로 출발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이들은 10만 원 안팎의 하루 숙박비를 부담하고 대회가 치러지는 일주일 남짓 선수촌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Sì, gli appartamenti sono molto grandi e spaziosi, fa molto caldo nelle zone comuni, ma gli appartamenti sono molto belli. 선수촌을 이용하는 선수와 가족들은 숙박비뿐만 아니라 한 끼 1, 2만 원씩의 식비도 개별 부담합니다. 특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등록비와 참가비를 따로 내고 출전했습니다. 대회 등록비로 선수는 1인당 65달러, 코치와 가족은 40달러씩을 내고 종목별 경기 참가비로 1인당 적게는 18달러씩을 부담하고 경기를 뛰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 5,6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가운데 대략 40억 원의 관련 수익이 조직위원회 몫으로 남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우리 조직위원회 자체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들어갔던 그 예산의 일부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스터즈 대회 기간 동안 광주 시내 숙박업소도 모처럼 호황입니다. 비즈니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 선수단과 가족들의 예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경영 그쪽은 독일 팀하고 프랑스 팀 한 24분 정도, 한 30팀, 한 30명 정도가 옵니다. 경기장 주변이나 마켓 스트리트에서 3, 4, 5 모여 먹거리를 즐기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푸드트럭과 상점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세계의 수영 동호인들이 본격적으로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아티스틱 수영의 전설로 남은 유나미 선수가 이번 광주 세계 마스터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아티스틱 수영 코치 겸 심판 그리고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녀가 이번 대회 출전을 결심한 건 노래 5.18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국 아티스틱 수영의 전설 유나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에 현역 선수로서는 은퇴를 했습니다만 이번 마스터즈 대회에 다시 참여를 하셨어요. 네.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올 초에 신랑이 어떻게 우연찮게 들려준 노래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정태춘 선생님의 5.18이라는 곡이고요. 아직
이곳에서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계신 그분들의 마음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부모의 그 아이 둘이 있는데 또 부모가 되다 보니 그 가사에 또 아들아 딸들아 뭐 그런 가사도 나오고 하니까 그게 좀 많이 감정이입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곡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티스틱 수영 심판이시기도 하고 코치도 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자나 아니면 다른 선수에게 이 곡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직접 표현하셔야겠다는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니까 이걸 남한테 강요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제가 큰 어떤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던 곡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어요. 근데 언제 한번 우리 신랑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걸, 와이프가 직접 하는 걸 볼 수 있겠나,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직접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보통 선수들이 그냥 몸 푸는 이걸로 400에서 한 600, 800 이 정도 하는데 그 200미만 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팔이 막 안 움직이고 거꾸로 들어가면 멀미 나고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겠나 싶어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이제 하루가 다르게 하루하루 계속 하면 할수록 조금 몸이 나아지는 걸 느끼고, 그래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번 작품의 감상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담백하게 그려내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되는 동작들이 있고 해서 난이도 면에서나 감정선 면에서나 좀 더 그런 것을 많이 표현할 수 있게끔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픔과 슬픔을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보는 관람객들이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들이 좀 그 진심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들과 또 경기를 보러 올 관객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무엇보다 이게 광주에서 하는 시합이고 광주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음악을 쓰다 보니 광주 시민분들이 좀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하고요. 그분들이 제가 감히 그럴 순 없겠지만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경기를 하지만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나미 선수가 출전하는 솔로 프리 오늘 오전 11시 45분부터 염주체육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제1회 섬의 날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목포 사막도에서는 모든 행사 준비를 마치고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축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목포의 상징 사막도가 제1회 섬의 날 행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막도 옛 해경 부두에는 전시관 2동과 주 무대가 임시로 설치됐습니다. 전시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 등 53곳에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경북 울릉군에서는 독도를 알리고 있고 섬생활 도구정과 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한국글로벌섬재단에서는 지난 8월 1일 국립공원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업무협약 체결의 첫 사업으로 이렇게 섬의 날 기념 전시장에 공동으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 무대에서는 오는 10일까지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8월 8일 섬의 날에는 섬 민속 경영과 기념식, 불꽃놀이 등 개막식이 화려하게 열립니다. 다음 날인 9일에는 모모랜드와 더 보이즈 등이 출연하는 K-팝 콘서트 등이 펼쳐집니다. 3일동안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사막도에는 섬 소통을 상징하는 목포 출신 조각가 박은선의 무한 기둥들도 이미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섬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판매 장터도 마련돼
사막도를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한국전력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한전은 나주 원도심의 상가 3곳을 임차해 광주와 전남 지역 39살 이하의 청년예술가 8개 팀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한편 경영 컨설팅과 함께 청년예술가들의 축제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대 광주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만나보는 2019 광주 문화재 야행 동구 달빛 걸음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떤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있는지 미리 둘러볼까요?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 교류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녁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죠.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그런데 동구 문화재가 몇 점 있을까요? 저는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29점이죠. 네,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있을까 싶은데요. 네. 동구 달빛걸음은 이런 문화재들을 크게 3구간으로 나눠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네. 각각 시간의 향기, 오울의 향기, 근대의 향기가 주제인데요. 네.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엣 전남 도청과 소속 초등학교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지금 잠깐 화면상으로 나가는데 네. 그 우리 문화재들이 조명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네. 또 야경, 달빛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너무나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참가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 얻었었죠. 네. 올해 새로 선보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네, 광주읍성 유호에서는요. 네. 광주읍성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맞은편에 있죠. 네. 오지호 화백의 남양집 작품을 각색한 시대의 거리극을 올해도 만날 수 있어서 좋은데요. 네. 특히 올해는 동구 곳곳 문화재를 영상과 체험으로 만나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이기 때문에요. 네. 동구 문화재의 자랑스러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테마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까 볼까요? 네, 근대의 향기 소속 초등학교에서는요, 네, 독립서점들이 추천한 책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울의 향기, 엣 전남 도청 건물이죠. 네.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때는요, 당시 관공서 건물들을 대부분 설계와 네. 시공을 일본인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인 건축가 김순아가 있어요. 네. 설계와 시공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건축물들을 볼 수 없었던 그런 독특한 의장들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주변 문화시설을 11시까지 야간 개장하기 때문에요.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문화재 이야기는 사실 알고 들으면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전문가에게 설명을 들으면서 좀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네, 문화재 이야기꾼과 함께하는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동구 달빛 기간에는요, 동밖에 마실길 투어, 그다음에 근대 문화 여행, 오울 시간 여행, 이야기 마당 오울 등을 1일 2회 그리고 수시 출발합니다. 네, 그렇군요. 체험 프로그램들도 있죠.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문화재 달빛 공방, 달빛 소망 등 그리고 종이로 지산동 5층 석탑을 만들기도 해요. 오. 네, 무형 문화재와의 만남과 같은 행사도 있고요. 네. 공연도 매우 다채롭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하루에 둘러봐야지 하는 것보다는 네. 내일 그리고 토요일 네.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로 나눠서 천천히 산책하듯이 둘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요즘 열대야에 시달리던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하나의 피서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 교류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가 (5.18) 가짜뉴스 퇴출을 위한 시민행동단을 모집합니다. 5.18 왜곡저지 시민행동단은 유튜브와 웹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5.18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와 삭제를 요청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민행동단 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흔히 혼족이라고들 말합니다. 이 혼족을 겨냥한 1인 상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고 매출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대형마트. 가정 코너 한편을 혼족을 겨냥한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밥솥과 커피 메이커 등 전통적인 상품을 비롯해 그릴과 정수기, 샌드위치 제조기에 이어 최근에는 안마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형 전자제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무장한 혼족 가전의 종류는 20개가 넘을 정도입니다. 써보니까 막상 혼자 사는 저희에게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라면 포트 같은 경우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라면 하나만 끓일 수 있게끔 딱 저 용량이다 보니까는. 식품 코너 역시 혼족을 겨냥한 상품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에 1인용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조각 과일과 함께 소포장 양념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혼족 상품이 늘고 있는 이유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29%였던 광주 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이 2017년에는 30% 선을 넘어서더니 지난해에는 31.3%까지 늘었습니다. 관련 상품의 매출도 가파르게 증가해 한 대형마트의 혼족 가전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72%나 늘었고 간편식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에 맞춰서 고객들 트렌드에 맞는 성향에 맞는 기호품으로 지금 생산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0가구 가운데 3가구 이상을 차지하게 된 1인 가구. 이를 잡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야 하는 유통업계의 아이디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두 개를 골라냈고 3구를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떨어진 안타. 3루자 최영우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한 점 추격합니다. 안치홍의 타점. 다시 김민식 주자는 스타트. 김민식은 걷어올렸습니다. 높게 떠올랐고 우익수가 우측 라인 쪽으로 접근합니다. 우익수 잡아냅니다. 3루자 홈으로 스타트. 공도 홈으로 홈에서 들어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이 타구는 좌익수 왼쪽에 떨어진 안타. 김민식이 마지막 코너를 돌았습니다. 이창진 3루에서 멈춰 뒤집었습니다. 1타점 역시 1루타. 컷커 때렸습니다. 이 타구는 내야를 살짝 벗어납니다. 우측 안타. 자, 두 명의 주자가 동점 주자가 홈에서 잡았어요. 아웃입니다. 홈에서 아웃. 아웃이 될 수가 있는데요. 세이브로 정정이 됩니다. 유민상 때렸습니다. 이 타구 1루수 라인 안쪽에 페어볼. 터커 역전자가 홈까지 그리고 최영우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또 하나의 득점권 확장을 먹어치우는 유민상. 송은범의 초구 밀어냅니다. 이 타구는 내야를 빠집니다. 윅선 안타. 두 명의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1루와 2루 사이 김주찬은 태그 아웃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황윤아의 타구는 우익수 앞에 짧게 떨어집니다. 박찬호는 3루를 돌았습니다. 공도 홈까지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1루와 2루 사이 1루에서 태그 아웃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유강남의 타구는 더블 플레이볼 2루 거쳐 1루까지 병살타. 이렇게 오늘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광주시가 자동차 번호체계 개편과 관련해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업데이트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자동차 번호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점검반을 운영해 주차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차시설은 370여 곳이며 이 가운데 업데이트를 완료한 곳은 1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출범 1주년 성과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시민권익위는 지난 1년 동안의 활동 성과로 수기민주주의로 문제를 해결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현장 경청의 날 운영 등을 4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년 동안 시민권익위의 토대와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는 일상생활 속에 나타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현장 중심의 시민소통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